선거를 함께한 후보 셋 중에 제가 이 중도 보수 성향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가 누구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김진태라고 생각합니다. 내로남불 정부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 정체성조차도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민생 파탄으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 구해내야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감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미 행동으로 다 보여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로만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장외투쟁을 나간 경력이 2년 동안 50회를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는 대중동원력입니다. 저는 출범 선언식을 5,000명과 함께 했습니다. 또 유일한 현역 의원입니다. 김 후보에게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잘 싸워주는 이것도 참 귀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싸우는 우리 당의 다른 역할들도 다 소중하다. 그래서 결국 한 마음이 돼서 강원을 좀 병행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강원 투쟁, 병행 투쟁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아서 싸우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태극기 부대가 지금 전혀 컨트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5.18 망원 사건만 하더라도 컨트롤이 안 됐다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에 당을 지킨 거는 맞지만 지키면서 망가뜨렸다. 마이너스 후보다. 이런 지적도. 태극기 부대가 아닙니다. 부대가. 부대는 군대죠. 순수한 자발적 조직이라는데 그 핵심이 있는 겁니다. 5번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한번 나가서 좀 태극기 한번 흔들어 보시면 다 해소가 될 겁니다. 저는 미래형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돌파형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섬김의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국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체불임금 청산제도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섬김의 리더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의 장점은 제가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풍부한 국정 경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기 극복 능력 이런 것도 상대적으로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피형 리더십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나타냅니다. 사실 야당 대표는 사안이 터질 때 바로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는 그런 정말 빠른 판단, 상황 판단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무슨 결재판이 들어오는 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회피형 리더십을 갖고 있다 하는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 말이나 빨리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죠. 바르게 하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찬성하시는 건지 반대하시는 건지 조금 알쏭달쏭한 경우가 좀 더러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원들이 야 이게 찬성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이게 좀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제대로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이제 우리 토론 과정에서 저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은 한쪽 극단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황 후보님. 박근혜 전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탄핵 결정 자체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탄핵 결정이 돼버렸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당하다는 겁니까? 탄핵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군요? 탄핵이 부당하다고 하는 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 몇 번 말씀드렸고요. 드루킹 사건의 몸통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경수가 연루돼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배후가 더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가 누굽니까? 그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드루킹이 무슨 재벌 개혁 보고서를 만들어서 김경수에게 주면서 그것이 문재인 후보에게 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줬다. 이런 식으로 90번이나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몸통은 문재인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하십니까? 법률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배우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효라는 것까지는 더욱이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될 때는요, 국정원 댓글 달았다고 28만 건인가 달았다고 해가지고 임기 내내 민주당에서 무효다, 뭐 이거는 우리나라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김경수가 달은 그 불법 댓글이 8,840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 대선이 이런 경우에도 무효라고 말도 못하면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겠습니까? 재판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후속적인 여러 책임들을 추궁하는 이런 일들을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모든 실체를 밝혀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상황이 나오면 사실은 뭐 국정조사나 또 별도의 특검도 필요하겠죠. 이런 모든 방법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대표만 이런 데서는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일관되게 말하는 게 특검이다. 여러 개의 방법 중에 뭐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글쎄요, 좀 너무 좀 신중해도 너무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난번에 보이콧을 했다가 다시 전대에 지금 동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러는 동안에 또 상당한 혼란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잘못하면 우리 이 둘 후보만 이걸 전대를 치를 뻔했었습니다. 두 분이서 치렀으면 더 바람직했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오시라고도 제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가 내려졌습니다. 또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정부 출범 초기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던 것들을 불과 임기가 3분의 1도 되지 않았는데 거의 그대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비롯해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은 인정하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런 잘못은 우리가 정말 바로잡겠다.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대한 말씀을 오락가락 하시면서 처음엔 분명히 탄핵을 부인한다는 입장이셨거든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는 게 그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가 잘못한 걸 반성하고 그 토대 위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사치입니다, 사치. 아주 위선 정권입니다, 위선 정권.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폭로한 것이 또 김태우 수사관이 거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제는 하다 자신들이 부리는 이 강요에 대해서까지 뒤로 그것을 알아보고 사찰을 해가면서까지 이런 짓을 하니 우리가 정말 잘 싸워야 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 남북 관계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사실은 뭐 아무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이 야당이 제대로 외교를 할 수 있으면 가서 좀 트럼프 대통령 당대표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핵개발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장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이 문재인 정부 외교 정말 아마추어 외교입니다. 외교 참사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책임감 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위치만원스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스러운 욕설, 저주, 하여튼 예를 들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당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고 지금 떨어지는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극우적인 시각을 가진 분과는 적당히 선을 지금부터라도 그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실 생각 없습니까? 지만원 박사님의 이미지를 이제 동료 또 후보에게 더 씌워서 어떤 좀 정치적인 의도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너무나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정치라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착잡한 마음도 듭니다. 그 정도면 네, 제가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런데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 이 당의 지도부 중에서도 대표를 하겠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 점이 앞으로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오 후보님, 제가 무슨 개인적인 교분, 친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분의 주의 주장을 또 다 그대로 따른다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개 주장 중에 하나이고 그 연세가 지금 다 70이 넘으신 분한테 아유 또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걸 그렇게 가지고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